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건강 등 노인 문제가 갈수록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들의 서로에게 의지하며 외로움도, 인권 문제도 노인끼리 해결하는 이른바 노노케어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목을 빼고 골목 저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르신. 혹여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잠시. 저 멀리서 다가오는 친구 모습에 활짝 웃음꽃이 핍니다. 어서 와요. 다 왔어요. 올해로 90살 김한 할머니 댁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이 모입니다. 80에서 90대 어르신들은 방석 만들기를 하며 오랜만에 실력 발휘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눕니다. 버섯, 주차, 바지, 치마, 바지, 저고리. 한복도 다 해서 입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흥이 오르면 어울려 한 곡조 뽑기도 합니다. 산전 수전 다 적어봤다. 한석도 만들어 보았다. 방석도 만들어봤다. 노래도 해봤다. 지금이 딱 좋아. 서울 서초구청 지원 아래 홀로 사는 어르신들끼리 어울리며 외로움도 있고 서로 안부도 챙기는 친구방 모임을 가져온 게 벌써 3년째입니다. 맛있는 것도 같이 이어서 먹고 서로 좋은 말도 나누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게 외롭지도 않고 우리 친구들 감사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합시다. 외로움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어르신들은 보건소 등 현장을 돌며 애로사항을 직접 듣습니다. 정년배이기 때문에 저희를 신뢰하고 설문에 응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노인 문제 해결 효과도 있는 노노케어가 곳곳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올해 30대 이상 여성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은 59%로 통계를 작성한 지 지난 1999년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통계청은 30대 고용률 상승에 대해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줄어들고 만혼, 비혼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 30대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추세로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노숙자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상 영리 목적 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정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직원들을 시켜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 노숙자들을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자동차에 태워 데려온 후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가 복지나 안전, 교통 등 다양한 정책들 중 도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취업준비생에게 다달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지원금이 가장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민선 6기 지금까지 일자리와 안전, 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300여 개의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중 도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정책은 경기도 약 4만 3천여 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5,500여 명이 청년 구직 지원금에 표를 던졌습니다. 청년 구직 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다달이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익 학원이다, 면접 학원이다, 자격증 학원이다 이런 거 많이 다니는데
청년구직금을 받게 되면은 이게 지금까지 막 되게 답답하게 살았는데 막 쪼달리면서 살았는데 되게 막 숨통 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소방 장비를 교체하고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이병곤 플랜이 5천여 명의 선택을 받았고 녹슨 상수도관 교체와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 정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10대는 청소년 교통비 할인을, 20대는 청년 구직 지원금을, 30대는 따복 어린이집 등 실제 자신에게 가까운 정책 순으로 뚜렷한 선호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원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버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정 지출 비용이 조금씩이라도 많이 체감되는 것들이 주부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핵심 정책 30개를 쉽게 설명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고자 마련됐습니다. 도민들의 시선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하고 그 도정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혹시나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있지는 않은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5주간 약 31만 명이 방문했고 1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는 결과를 해당 부서와 공유해 도정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이 개학과 동시에 이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에 대해 안전점검과 단속을 정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나 조리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녹색 어머니회와 같은 민간단체도 함께합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만 책 한 권 사보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치유형 독서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힐링 도서관인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와부고등학교.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열정 어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함께 읽은 그림책의 줄거리를 또박또박 적어보고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정성껏 그려냅니다. 혼자 읽을 때보다 좀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 더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봅니다. 의형제 그 인연을 맺고 진짜 형제처럼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게 진짜 보기 좋아요. 경기도가 도서관을 마음껏 방문하기 어렵거나 형편이 녹록치 않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치유형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독서 나들이와 문학기행 등 맞춤형 독서 문화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양주와 군포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의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복지관에서 1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미혼모, 장애인, 발달장애인, 그 장애인 부모, 그런 어르신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진행 기관을 도내 22곳으로 확대해 독서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은데요. 한 지자체가 항일 유적지를 문화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3.1운동의 3대 격전지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 지역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만세고개부터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광복사까지 지역 구석구석에서 그때를 기억하려는 기념비와 유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세고개 앞에 자리한 3.1운동 기념관에선 독립투사들의 실제 재판 기록과 피 묻은 태극기가 보는 사람의 발길을 잡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가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롭게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가 깊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장으로 알려진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는 근처 골목골목이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항일운동 유적 총 347건을 경기도가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건축물과 독립운동가 생가, 3.1운동 만세 시위지 등의 현장, 기념비와 같은 기념물, 그리고 재판 기록과 유서 등 4가지로 오산시장 만세지와 박장호 묘소 등 경기도가 새롭게 발굴한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항일운동이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구체적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다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체 조사도 하고 정비도 했다는. 도는 유적별로 보존 상태와 활용도를 따져 내년 중으로 중점 관리 지역 58곳에 동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있던 항일 유적지가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 81세. 이 길어진 노년을 잘 보내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은퇴 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명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58살 이명주 씨는 일주일에 한 번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사지와 산책도 돕고 말벗도 돼줍니다. 산책 갔다 오셨네? 하늘 보셨어요? 환자 만나기 전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숙지합니다. 33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지만 자원봉사자로 환자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맨날 환자분들을 뵙고 또 간호사인데 봉사를 새로운 걸 시작한다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또 겁도 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를 시작한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 봉사를 시작한 것은 간호사 재직 중 바쁜 업무에 치여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퇴직 6개월 만에 계획했던 암 환자 봉사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봉사를 뭔가 해드리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게 많구나 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봉사를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많은데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그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적극 참여하시라고, 지원하시라고. 이명주 씨는 봉사는 기쁨이란 무엇인지를 배우는 학교와 같고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 배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정곡항과 한해 테마파크에서 1박 2일로 2017 장애가정 청소년 성장 멘토링 우리두리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체국 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 재활협회가 주관하고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대학생 멘토를 1대1로 매칭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계획된 우리두리 캠프는 개와 고둥, 망둥어 등의 생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갯벌 생태 체험과 바람으로만 움직이는 바다요트 체험, 포도 수확 체험, 수영장에서 물놀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031-399-108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깍지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빨래, 청소 등의 가사 서비스와 말벗 서비스, 치매 어르신 목욕, 식사 및 활동 보조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방과 후 교실에서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 지도와 간식 조리 등 깍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타기관과 연계해 후원을 통해 가정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 02-2649-8814로 문의하면 됩니다. 동탄 4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 달 23일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참여하는 걷기 대회, 이봉주와 함께하는 워킹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워킹 페스티벌은 걷기 대회와 청소년 재능과 끼 페스티벌,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아름다운 가게 동탄점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인 5,000원이며 이익금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기금과 노인들의 겨울나기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탄 4단지 종합사회복지관 031-378-8111로 문의하면 됩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사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음성군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하며 상담,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 활동으로 나뉩니다.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 전문성 높은 교육을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 내용은 여성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함양시키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7 제2회 국제장애인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홍익대에서 열립니다. 장애총은 이번 전시회에서 신예 작가와 기성 작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감각과 작품성 등을 풍부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2017년 제6회 열림일터 미술 전시회 그림 태어나다가 해화동 해화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애 예술인들의 미술 작품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고 동시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푸르메 재단은 강원FC 이근호 축구 선수가 장애 어린이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수는 전국의 장애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제때 재활치료를 받아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2017 대전시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40여 개 구인업체에서 참가해 사무직과 생산직, 기술 분야 등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박람회 당일 장애 유형에 따른 수화 통역이나 편의 시설 등을 갖추고 자원봉사자들도 곳곳에 배치합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22일까지 신규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대학생 취업 확대 논의를 위한 경남도 대학취업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다음 달 창원 세코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에 대학생들의 참여와 경남도 내 각 대학의 취업 담당자들의 채용 정보 공유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안동시가 전국 유일의 풋굿 축제인 제14회 안동 풋굿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에서는 공식 행사와 민속놀이 시간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2017 찾아가는 문화예술 한마당도 열려 노래자랑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 가면 법에서 정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이들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이들의 영정사진이 그곳에 걸린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던 이들의 넋을 위로한 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들과 인권단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이곳에 들린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회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장애계와 인권단체들은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번 복지부 장관의 광화문 농성장 방문을 계기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